안녕하세요. 바이칼의 세상 읽기 바이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술의 6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논리적인 글쓰기나 논리적인 말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바로 6가지 요소, 즉 육하 원칙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육하 원칙과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의 주장을 파악할 때 우리는 그 주장하는 이가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즉 시간적으로 어느 시대에서 이 글을 쓰고 있고 또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즉 공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글쓴이는 반드시 어느 공간에서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을 텐데요. 이런 공간이라는 것은 좁게 얘기하면 지역, 계층, 계급, 국가 이런 것들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물질 세계, 그러니까 이 우주 그 자체가 바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빈틈이 없다, 즉 아무것도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과학의 관점인데요. 이런 점에서 모든 존재들은 다 서로 물질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온 우주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또한 이러한 공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간, 즉 물질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또는 변화하고 있는 상태를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람 또한 이런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의 변화 또는 이런 물질의 관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겠죠. 즉 어떤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속한 시대와 그 사람이 속한 환경, 즉 공간적인 측면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주장하는 이인데요. 이 주장하는 이는 바로 언제 어디에 있는 주장하는 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장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지닌 물체를 철학에서는 바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물체, 즉 주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주체들을 각 제시문에 또는 각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 단위로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글쓴이들이 바로 이 주체인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을은 바로 주제인데요. 주제란 주장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사실이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항상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동하고 있는 물질의 상태이고 그 물질은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물질들의 운동이 사람이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연현상,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현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아닌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죠? 즉 논술의 주제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는 논술에서는 주장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주장이란 어디까지나 의견, 생각인데요. 이런 주장이라는 말 속에는 이 앞에 있는 1, 2, 3, 4번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즉 언제 어디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고 있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이 곧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가 다루게 되는 그런 자연현상 또는 사회현상이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부터 먼저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만 밝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 그 주장이란 어디까지나 글쓴이의 생각인데요. 그런데 사회적 약속에 따라서 모든 글은 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필자의 생각이다라는 것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글쓴이들은 자기 주장에 대해서 나는과 생각한다는 표현을 대체로 생략한 상태에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들의 그 글과 말 속에는 글쓴이 나는 또는 주장하는 사람인 나는 이라는 것과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 또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선생님 시절에는 이제 국사 교과서였습니다. 서기 668년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즉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은 그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그건 사실이지 않는가요?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네, 대부분 학계에서는 그건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논리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일단 모든 글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주장, 즉 생각이다. 즉 이 한국사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문장의 본래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사 교과서 집필위원회는 서기 668년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시킨 것은 사실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 원래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글쓴이의 주장이라는 거죠. 이러한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글을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장 자체가 주장, 의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여기는데 왜 이러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여기는지에 대한 그 글쓴이들의 이유를 분석해내려고 하겠죠. 또한 글쓴이들이 내세우는 이유, 예를 들면 신라하고 당나라는 어떤 목적과 어떤 능력을 가졌었고 고구려는 어떤 의도와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서로가 싸웠었고 또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졌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원인 분석들을 찾으려고 하겠죠. 또한 그런 원인 분석이 믿을만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를 뭐로 내세우는지에 대해서 그 교과서를 찾아보려고 하겠죠. 아마 어떤 역사서, 중국의 역사서나 우리 한국의 역사서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는 과정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고 하겠죠. 또한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어떤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죠. 즉 우리는 모든 글들은 일단 그 사람의 의견이다, 즉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사실이야 아니냐 또는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현상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해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과연 그 사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가치평가의 의견들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가치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평가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에 따른 실천적인 입장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행위가 바람직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는 그 행위를 앞으로 실천하자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이 따라 나오게 돼요. 그 행위는 나빠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돼라는 이런 실천적인 입장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역으로 누군가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걸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실천적인 입장을 내세우게 되면 이미 그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가치평가가 선행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논술에서는 항상 그 주장의 이유를 제시하게 됩니다. 주장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 이유도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떠한 자연현상 또는 어떠한 사현상이 사실이야 또는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러한 것이 사실이게 된 또는 사실이 아니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을 꼭 밝힙니다. 이걸 논리학에서는 사실의 원인에 대한 판단, 줄여서 사실 판단,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원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사현상의 경우 어떠한 행위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가치평가를 내리게 되면 항상 그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유를 꼭 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가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발전의 기준 또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함의 어떤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치 판단,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논술에서는 항상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이유를 꼭 제시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